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최혜림입니다. 허리케인 영향으로 뉴욕 증시는 또다시 휘장을 했습니다. 오늘까지이고 실은 어젯밤까지였고 오늘부터는 다시 열린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은 수급이 꽤 괜찮게 개선이 되면서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반등이 나와도 여전히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코스피는 기관만이 나홀로 매수, 하지만 2천억대 좀 많이 사준 것 같습니다. 1910선 정도는 회복을 한 듯 싶고 코스닥은 여전히 쌍끌이 매수가 깨지지 않은 채 510선은 조금 모자라지만 일단 반등세를 연장한 것 같습니다. 전일 연저점을 경신했던 환율, 막판에 더 빠졌을까요? 1,090원 깨지면 정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가까지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0월 31일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190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면서 1910선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6% 상승하면서 191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2,138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냈는데요. 지수를 상승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해준 기간이었습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이틀째 오름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코스닥 지수 1.19% 오르면서 510선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508선에서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수를 받쳐주는 하루였는데요. 기관에서 170억 원, 외국인은 105억 원의 순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 개인이 240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하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닷새째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 내내 추가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월말을 맞아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집중되면서 이 환율의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환율은 80전 떨어지면서 1,090원 7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0.92%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130만 원 선을 재탈환했는데요. 오늘 131만 원에 장을 마친 모습입니다. 반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오후 들어서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0.22%, 0.98% 약 보합권으로 장을 마친 모습이고요. 다만 현대모비스만이 1.65%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반면 한국전력은 0.70% 빠지면서 약 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2.26% 디램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면서 주당 550원씩 오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오늘 2.29% 상승하면서 26,85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는 1.88%, 2%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CJ 홈쇼핑은 강보합권, 다음은 오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이며 주당 1,800원씩 오른 하루였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고요. 오늘 CJ ENM이 7.12%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9,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시즌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2.22% 상승하면서 주당 1,700원씩 올랐고요. 포스코 IST 역시 1.46%, 2%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 주가가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에 힘입어 동반 오름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이 4%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당 12,000원씩 오른 모습인데요. 화학 업황이 부진하다는 상황이지만 중국의 합성수지 수입 증가율이 5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관련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호남석유도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코롱인더 역시 2.78% 오르면서 55,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정유주 살펴보겠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의 동부를 강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틀째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러한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정제 마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과 GS는 1%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S-오일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후식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상승을 더욱더 부추긴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제약주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제네릭 제약 기업인 테바사가 국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더기 상한가를 보였는데요. 한독약품과 명문제약, 근화제약, 삼일제약, 사마제약까지 상한가를 나타낸 하루였고요. 유한양행 역시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LG그룹주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그룹주 주가가 실적 개선 호평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는 약 보합권으로 돌아섰고요. 오늘 LG화학은 4% 이상의 상승 흐름, LG상사 역시 5% 이상의 급등세를 보이며 39,6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바일 게임주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주가 오늘 나란히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혼조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내년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긍정적인 재료로 쓰였습니다. 오늘 게임빌은 3%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드래곤플라이가 14.74% 상한가를 나타냈습니다. 막판 들어서 바른손 게임즈가 5%에 가까운 하락 흐름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창투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엔젤 투자자에게 소득공제를 적용할 것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면서 창투사들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에이피너인베스트가 2.54%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대성창투도 4% 이상의 상승 흐름, 우리기술투자 역시 3%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복지정책 발표를 앞두고 테마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 위노바가 상한가를 보였고요. 유성 TNS 역시 7% 이상의 급등세, 바른손과 조광페인트 역시 14.97% 상한가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안철수 테마주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본격화 거론되면서 테마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하루였는데요. 써니전자가 상한가 나타냈고요. 오늘 안랩이 5% 이상의 급등세, 링네트 좋았습니다. 9.07% 오르면서 3,8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10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같이 만날 때는 11월 달 얘기를 할 텐데요. 1912포인트에서 끝났거든요. 10월 첫날 코스피 종가가 1998포인트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라서 2007포인트 한번 찍어봤다가 계속 밀려서 1900도 깼다가 이제 1910선 정도에서 종료가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돌아보니 이렇네요. 상고하죠. 10월 초가 가장 높았던 지수대이기 때문에 10월 초반의 판본이 일단 시장 평균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제일 잘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의도로 한번 나가보죠.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이어서 중국까지 부양했다지만 시장은 크게는 못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냥 반등 정도인 것 같은데 미국 대선, 중국 정권 교체 이런 일정들이 계속 신경은 확실히 쓰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대선 이전까지는 약세 흐름이 어차피 뚜렷한 강세 흐름을 나타나기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런 흐름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장 정리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LG화학이 4% 이렇게 급등하는 거 좀처럼 보기 힘들었는데 오늘 화학 정유주 쪽의 흐름이 제약주와 더불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샌디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고요. 샌디 영향으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뉴욕에서도 휴장을 했지만 에너지 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국내에서도 에너지 화학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의약, 의료정밀, 화학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비금속, 기계, 유통 업종이 오늘은 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밤부터는 다시 뉴욕 증시가 재개가 될 텐데 무엇보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과 중국 G2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이 찜찜해서 경기 민감 낙폭과대 특별히 환율 감안했을 때 수출주 사기가 참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투자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계속해서 최근에 말씀드리는 거는 대형주, 중소형주 조금 11월 초까지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까지는 쉽지 않다. 다만 조금 그런 변동성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원화 강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뭐 그 사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편인데요. 뭐 그 사이 뭐 중소형주 조정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이후에 좀 원달러 환율하고 업종 수익률 동향을 조금 더 잘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수주의 강세 현상이 재밌는 부분은 환율이 1,100원을 하회할 때 강하게 나타나다가 이런 현상이 1,050원까지는 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의 환율대인데요. 이렇게 1,100원과 1,050원 사이 2002년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이 구간을 지났던 구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 1,050원 이하를 하회할 때는 오히려 좀 내수주의 강세 현상이 약화되고 이제 시장은 이제 관심이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니 보니까 이 구간은 아직까지는 내수주의 관심이 시장에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구간에 있는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방어적 성격 그러면서도 내수주의 수혜가 환율 하락의 수혜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업종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구간 수익률 업종 빈도 상위 업종을 조금 뽑아봤더니 제약, 생활용품, 음식료로 뭐 주로 내수주가 나왔고요. 반면에 수익률 하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선 반도체, 소프트웨어가 좀 많은 빈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뭐 제약, 생활용품, 음식료 등 그 내수주 중심으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11월 초에 그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다음에 추후에 좀 방향성을 잡으면서 대형주를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11월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서 배당주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그 12월 배당락에 기대가 되는 연말 고배당주 수혜주를 미리 선투자하고 이후에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11월 중에 수익을 냈을 때는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배당주 기대주를 좀 뽑아봤더니 KT, SK텔레콤, KTNG, 현대산업, 강원랜드 순으로 뽑혀서 11월 달엔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 11월 달엔 배당주를 보자. 그리고 제약과 음식료 등의 내수주를 보자. 지금 딱 환율이 좋을 때다. 하지만 1,050원 내려가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미국 대선 이전에는 이런 포트로 꾸려가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선 불확실성이 걷어지면 그때 조금 전략이 바뀌실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NH농협증권 김중원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내일장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수급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남은호 원장님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그냥 소폭이지만 팔아버리네요. 기관이 오늘 꽤 많이 산 것 같아요. 골고루요. 예, 외국인은 오늘 363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지만은요, 기관은 무려 2천억 이상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좀 골고루 샀는데요.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업자와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국가지자체의 순매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투신권에도 약 584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1900포인트 이하권에 머물던 이틀 동안 이 펀드로 신규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1900포인트 이하권에서는 충분히 매수에 해볼 만한 주식 투자를 해볼 만한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의 자금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의해서 일단 그 기관들도 그리고 투신권도 가벼운 마음으로 매수에 나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 모처럼만 해도 선물에서 656계약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 매수도 이어지면서 일단 외국인 오늘 그 차익 매도 물량은 좀 있었지만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된 하루의 흐름이었고요. 자, 외국인들 장중 흐름들 계속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매수 기조를 좀 보였습니다. 거래소 측면으로도 본다면 장중 계속 순매도를 보이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은요, 이 장막판에 다시금 이 거래소 측면에서의 순매수에 가담한 모습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상승의 어떤 매수 기조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 장막판에 좀 출회된 걸 제외한다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도 현 지수대에서는 강하게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두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만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물, 선물 모두 다 강력한 좀 매도를 보이면서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크게 우려하는 일종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본다면은요, 외국인과 오늘 기관들의 흐름은 분명히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긴 하지만은요, 외국인들 오늘의 어떤 매수 매도 부분들은요, 굉장히 좀 집중되어 있었던 흐름인데요. 무엇보다도 화학업종에서 연기금과 같이 오늘 외국인들 강한 매수세를 보임에 따라서 오늘 LG화학 등의 화학업종 종목들이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반대로 기관들은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매수를 많이 한 모습이었지만은요, 외국인은 오늘 좀 매도로 나섰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외국인들 매수 흐름을 보였지만은 기관들 좀 매도로 대응하는 모습이었고요. 기타 음식료 정도는 연기금의 매수세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된 하루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오늘 LG화학이 4%대 이렇게 큰 폭 오른 날인데요. 반면에 시가총액 같은 상위 종목이더라도 4% 이상 빠진 종목도 있더라고요. 실적 전망이 어두웠거나 아니면 수주가 삐걱인다 하는 이유였다고 하는데 포함해서 오늘장 특징주 추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제일 먼저 특징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은요, 삼성 SDI를 매일 제일 먼저 뽑겠습니다. 오늘 무려 4.8% 이상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기관들이 상당히 좀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은 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지만은요,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50% 정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급락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 SB 리모티브 합병으로 인해서 300억 중반의 영업 손실이 이제 4분기에 반영이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지 마진 자체가 연말 재고 조정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기관들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하락폭이 계속해서 일정 부분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부분에서의 오늘 추가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거래량의 어떤 그 증거와 함께 나타난 이런 부분들은요, 상당히 차후에 14만 원대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무려 3.73% 흐름이 마이너스가 나타났었는데요. 삼성물산도 역시 4분기에 대한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와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뭐 크게 문제 없는 예상치에 근접한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악재가 하나 나왔다면 이 영국 돈벨리 지역에 추진하고 있는 4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 40억 달러에 대한 유치가 어느 정도 이제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오늘 시장의 악재로 나온 것 같습니다. 역시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물산 또한 상당한 거래량을 내면서 대형 음봉을 만든,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이었거든요. 대형 음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6만 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의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매도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장의 가장 스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제약업종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약업종이 최근 경기 방어주적 성격과 그리고 3분기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내면서 그간 이제 상승을 주도한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다국적 제네릭 의약 기업으로 세계 1위인 테바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한 1,000억대 어떤 그 제약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출액 1,000억이 넘는 한 34개 그 제약업종 중에서 그다음에 규모가 너무 큰 그 제약회사를 제외하고 인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후보군들이 오늘 대거 상한가에 진입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징주로는 한동약품을 집어봤지만은요, 한동약품뿐만이 아니라 근화제약, 유유제약, 삼일제약, 국제약품 등의 중형급 그 제약주군들이 대거 상한가 들어가면서 오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역시 제약업종이 아니었나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M&A 대상자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약주 전반에 관해서. 그리고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대응법 두 종목 모두에 관해서 알려주십시오. 먼저 제약주 얘기 들려주시겠어요? 예, 제약주는요, 시대적 트렌드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계속해서 아멕스 생명과학 지수라든지 어떤 그 바이오와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어떤 주력주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으로만 과거 생각을 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는 제네릭 분야에서 실적을 내고 있는 이 제약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분명히 바이오보다는 제약이 작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제약주로 쏠림 현상이 발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런 그 테바의 한국 그 제약회사의 인수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 측면으로도 분명히 우리나라 제약업체들도 지금 거의 바닥 수준에 와 있고 추가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약주분들이 좀 더 시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따라서 선별적이나마 이 강하게 상한가가 나타나는 이런 종목에 따라가기에는 분명히 좀 리스크는 있겠지만은 동아제약을 비롯한 대형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눌림목이 발생할 때마다 매수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우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에 대한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한 종목들이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미 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4분기라는 게 이 사자가 거의 기업들한테는 죽을 사자다라고 할 정도로 4분기 실적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다는데 그 우려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종목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우려감이 나타난 흐름들인데요. 이런 그 상황에서의 주체 매수세가 과연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악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지는 단기적인 수급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형 음봉과 대형 거래량을 통해서 떨어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등할 때마다 물량을 좀 축소시키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이에 어떤 경제나 그리고 기업의 상황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추세가 좀 깨어졌을 때는 추세선에 맞닿는 부분에서 일단은 좀 빠져나와서 좀 관망 자세로 먼저 한 다음에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추세선을 방금 이제 그었는데요. 이 추세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추세선으로 받아들여지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그 기술적 반등세가 나타난다면 14만 원 정도에서 14만 5천 원까지 정도 나타난다면 일단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한 이후에 추이를 전체적으로 좀 더 그리고 펀더멘탈의 개선분 여부를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드릴게요. 삼성물산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같은 개념으로 삼성물산도 현재 지지가 돼야 될 부분에서 좀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역시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한 6만 5천 원까지만 나오더라도요. 일단 한번 매도하고 좀 더 확인하고 들어가자. 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클 때는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투자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 SDI하고 삼성물산은 결국 반등 심하다, 비중 축소. 일단은 빠져나오자라는 얘기 들어봤고 제약주는 시세 더 가니까 눌림 심하다, 급등락하는 종목이 아니라면 매수해도 좋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기관 저가 매수를 받으면서 1910선 일단 회복에 성공을 했는데요. 내일장 이제 오늘 밤 뉴욕도 다시 증시가 문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보면 수익 제고에 도움이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미리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이호선 대리님과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십니다. JB스탁의 박소영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호선 대리님, 네. 여성짝
만나니까 좋죠. 짝 하니까 프로그램 생각나긴 하는데. 네, 좋습니다. 예, 분위기가 좀 화사해지지 않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수현 전문가님 저희와 오늘 네. 함께 하셨는데, 네. 뭐, 그래도 한 말씀. 네. 오늘 그래도 하나 더 얘기해주고 가실 거잖아요. 네, 어떤 그럼요. 종목에 좀 강하십니까? 저는 차트적으로 지금 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이제 계속 내재가 되어 있고 어려운 장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마다 수급이랑 차트적으로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오늘 업종과 종목을 좀 선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개인분들 또 차트 좋아하시고 바닥권의 싼 종목에 관해서 관심 많으신데 왜 내가 찍는 종목은 안 되냐 하시는 분들 잠시 후에 종목도 공개되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한번 대응해 보라고 하네요. 화면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자,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먼저 주식 살까요? 어떤 종목을 살까요? 이전에 종목을 산다면 어떤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호선 대리님의 답을 보면요. 조정시마다 사도 좋다. 조정이 어느 정도를 의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소영 전문가님은 종목별로 대응해야 된다. 종목별로 사야 될 게 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게 있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호선 대리님은 4분기 실적 호전주이자 차트 미인주. 예, 오늘 또 미인이 나오셔서 그런지 하필이면 이런 얘기를 써주셨고요. 우리 박소영 전문가님은 변동성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만한 좀 견고한 종목. 따라서 아까 수급 얘기도 하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내일 ICD라는 종목 한번 사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호선 대리님은 파인텍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4분기 실적 호전주이자 차트 미인주인가 봐요. 자, 우리 이호선 대리님부터 내일 주식 살까요에 대한 대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매수가 아니라 조정 시 매수. 요 며칠 올라와서인가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미국 시장이 이틀 동안 휴식이 있었다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샌디의 영향으로 이틀간 휴식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카트리나가 2005년도에 미국을 좀 강타할 때 그때 단기적으로는 주식이 조금 폭락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단기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 곡선이 그려졌던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만약에 내일 미국장이 조금 폭락을 하거나 좀 주가가 빠진다면은 대선을 준비해서 조금씩 1900 미만에서 사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기존의 1890포인트에서 연기금이라든지 기관이 매수해줘서 여기부터는 대형주가 상승장을 다시 나타내는 모습을 갖췄습니다. 같은 기간에 역시 코스닥도 뭐 굉장히 520까지 강하게 가다가 500 이하까지 빠졌다가 다시 뭐 오늘 508에 종가를 맞췄는데 같은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이 좀 매수를 같은 시점에 들어와 줘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조금 원활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조정시가 있으면은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해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한 1900 정도 부근에서 한번 사보자. 미국이 혹시 뒤늦게 허리케인 반영하면서 좀 출렁이면 같이 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판도를 점치시는지요? 다들 뭐 오바마가 되는 것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네. 수 있다고. 일단은 그 미국 대선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롬니가 되든 오바마가 됐든 크게 영향은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게 수요 업종도 달라지고 한다는데. 그냥 전체적인 기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은 과거에 그 대통령 선거했을 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미국 대선 전에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을 형성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차근차근 올라갔었는데 저도 역시 오바마가 약간은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이제 어찌됐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나타내는 증세는 일단은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좀 경기 회복을 둘 다 이제 당에서 핵심 내용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결국엔 경기 회복을 초점을 잡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좋은 예후가 나올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오바마가 물론 이기게 되면은 조금 더 증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미 QE3라든지 기존의 부양책들을 그대로 나갈 수 있게, 즉 증시에 크게 타격을 안 받고 그다음에 증시를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데 롬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의 먼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는 업종별로 수혜주는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민주당의 이제 오바마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조금 핵심적인 내용은 이 오바마는 큰 정부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연방정부 중심의 그 운용을 꾸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제네릭 관련된 의약품 회사가 조금 더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롬니 쪽이 좀 우세하게 되면은 여기는 주 단위의 정부의 그런 작은 정부를 조금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여기 롬니가 이번에 좀 내용이 이제 에너지 쪽으로 많이 이제 롬니가 많이 공약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원자력이라든지 자원개발 에너지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그 새로운 공약에 대한 실천성 그리고 새로운 그 정권에 대한 그 실행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는 기존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할 때는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모습을 같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에 우리 박소영 전문가님의 주식 살까에 대한 이유도 들어볼 텐데 박소영 전문가님은 분명히 수급의 강조성을 아까 약간 힌트를 주셨거든요. 네. 이호선 대리님도 가만히 계실 수 없잖아요. 수급 중에서 요즘 예. 누구를 보는 게 좀 그나마 내가 잘하고 있구나라고 좀 확신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무조건 지금은 연기금이군요. 연기금입니다. 예. 예, 연기금을 제가 일단은 연기금이 얼마나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적으로 연기금이 지난주 24일부터 좀 길게 보시면 올해 10월부터는 꾸준히 매수를 해줬습니다. 오늘도 700억, 거래소에서 670억 정도, 코스닥에서 한 448억 정도의 매수가 나왔는데 연기금이 일단은 아직도 매수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한 5조 정도로 운용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목표치가 일단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19.3%인데 아직도 17% 조금 더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는 5조에서 4조 5천억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일단 매수하는 종목은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뭐 신경 쓰느라 보니까 그런데 연기금이 올해 추가 살 수 있는 매수 여력이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예, 4조, 외국인들은 앞으로 네. 사기가 어려울까요? 일단은 외국인들은 제가 볼 때는 환율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이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변수가 좀 가장 크고 대선에 대한 변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를 준비하신다면은 무조건 연기금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일단은 올해 말까지도 한 4조 4조 5천억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양이 조금 어떻게 보면 현금 지원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종목에서 계속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연기금 매수를 좀 보시라고 또 기간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미 대선이 주요 시장의 변곡점일 가능성 농후하다. 그리고 연기금을 보면서 매매하자. 다음 주 수익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이번엔 박소연 전문가님의 주식 살까에 대한 답 들어보죠. 종목별 대응, 종목별로 달리해야 된다. 뭐 정답이시네요. 그냥 딱. 네. 예. 그렇게 앞에 말씀드린 수급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종목이나 뭐 제가 장을 보는 전략은 수급도 지금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 외인이 들어오지 않다가 지금 또 이제 갑자기 또 이제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슬슬 이제 매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그런 지금 대외적인 상황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업종과 종목을 볼 때 차트적으로 굉장히 많이 싸진 종목, 실적이 이상하지 않은데 분명히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이런 거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좀 오늘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 외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에 흔들리지 않을 종목으로서 수급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소외되고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내일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내일장 같은 경우는 11월을 맞이한 첫째 날이에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1월장에 좀 월간 또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겠는데 이제 변동성을 염두에 두셔야겠고 방향성이 불투명하니까 지금 옥석에서 종목들을 좀 선별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보통 11월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증시에 대한 이제 보상과 이런 이제 과거의 이제 그런 결과로 좀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보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이제 소비 시즌 개막이 되고 또 이제 곧 있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앞서 있고 중국의 전국 대표 회의 등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증시 방향성이 불투명하지만 변동성도 배제할 수 없는 장으로 좀 염두를 해 두셔야겠는데요. 지금 3분기 실적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분기 실적 시즌이 벌써 이제 중반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예상했던 대로 어닝쇼크가 굉장히 좀 어닝쇼크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지금 추정치보다는 2% 상회하는 좀 수치지만 지금 시가총액 6천억 이하의 기업들의 80%는 대부분 어닝 좀 쇼크를 좀 발표를 해주고 근데 반대로 좀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발표를 해주면서
지금 4분기와 이제 내년 1분기와 또 이제 내년 연간 이제 이익 예상 상회치가 좀 이렇게 상회하는 좀 지금 그렇게 조금 상향 조정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유로존 리스크가 지금 조금 더 이상의 확대되지 않고 있고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 이제 글로벌 달러 이제 현상이 더 이상의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강세 행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거란 이런 점들을 좀 보신다면은 좀 완만하게 회복 전환이 되지 않을까 11월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전 이제 위기 당시 이제 밸류에이션 수준이 이미 좀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막연하게 증시장을 좀 나쁘게 보시다기보다는 변동성은 갖고 있지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어제 오늘 지금 계속 외인의 현물 선물이 이제 매도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어제 오늘 지금 외인들이 좀 들어와주면서 코스닥 장이라든지 코스피 장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중소형제 코스닥 기업들이 좀 먼저 매를 맞은 만큼 대형주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계속 3분기 실적이 좀 개선이 되어 가고 있고 배당 매력이 조금 갖고 있는 IT와 음식료주 그리고 통신주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을 좀 챙겨두세요. 어떤 시점까지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현금을 좀 챙겨 두셔 보시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투자 자금으로는 IT, 음식료주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현금 주고일자 1순위는 대형주 트레이딩이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섹터로 봤을 때는 IT, 음식료, 통신 쪽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목 선정 기준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 이호선 대리님은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가 그것과 동시에 차트도 좋아야 된다라고요. 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일단은 차트가 좋은 종목을 일단 매수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은 수급도 같이 양호하게 되면서 거래량도 느는 종목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좋아야 되네. 네, 다 좋아야지 지금은 갈 수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치가 많이 나오고 또 대형 종목들은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사실 3분기보다는 포커스가 4분기로 이어졌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때문에 증가했지만 4분기는 3분기보다 미치지 못할 것 때문에 많이 빠졌습니다. 같이 여기서 그러면은 차트 미인주를 좀 같이 보시면은 제가 차트 미인주랑 그 다음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들을 같이 한번 뽑아 보았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에 계속 추천드렸던 LG 디스플레이, 네이블, UID, 코텍, 화인텍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은 차트 미인주가 우상향이 되고 있고 현재 최근에 거래가 늘어있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큰 사이클이 와가지고 LCD 업체가 전체적으로 호황이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반대로 다른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난주에도 추천을 드렸던 네이블 역시 21선에서 견고하게 좀 버텨주면서 오늘 또 시세를 한번 뿜어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시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매수하실 여력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인 UID 회사는요. 일단은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재인데요. 이게 지금 LCD 좀 업종이랑도 겹치면서 요새 지금 호황되는 업종이 모두 다 UID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가 최근 2달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21선을 깨지면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밖에 이제 코텍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네, 하나 정도만 요거 더 보죠. 예, 이 종목은 이제 그 세계 1위의 카지노용 모니터 회사인데 모니터 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자칠판 그리고 의료용 모니터까지 사업 확장을 넓히면서 차트가 우상향되고 거래가 조금 실리면서 그리고 수급까지도 한번 보시면은 양호한 수급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급도 보시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좀 오히려 가격이 빠질 동안도 믿음직스럽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지금 대응하시면은 장에서는 조금 수익이 많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든지 다 좋다라는 것은 내용이 좋으니까 사는 사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견조하게 차트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LG 디스플레이, 네이블, UID, 코텍, 화인텍 이렇게 종목을 압축시켜 주셨습니다. 요즘에 다 좋은 어딜보다 괜찮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박소영 전문가님의 종목 선정법, 변동성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종목 고르는 기준이네요. 그걸 이제 저희가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변동성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종목이라면은 전방 산업 자체가 좀 나아지는 개선세가 좀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벌써 한 3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주가 자체가 워낙 바닥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적에 문제가 없고 그 세 가지를 좀 충족을 해준다면
우선 변동성 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종목으로 첫 번째로 좀 꼽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한테 지금은 소외받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과 그 재료들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제가 오늘 좀 선정법을 좀 꼽아왔고 종목을 바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꼽아온 종목으로는 ICD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ICD라는 종목은 아몰레드 시각장비 국내 1위 업체로 지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제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요.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어요. 그 차트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고점 보시면은 지금 2월달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뭐 이 정도 났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실적 부분도 보시게 되시면은 물론 흔들린 경우는 있지만 크게 지금 이제 분기를 확인해 보시면은 크게 뭐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에서 지금 OLED 관련해서 이제 투자 설비를 계속 증설한다는 얘기에 지금 이제 뭐 ICD와 이제 다른 여타 종목들이 지금 이제 물망에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차트를 보시면 지금 벌써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고서 오늘 조금 상승 중에 있는데 이런 종목이야말로 지금 주봉도 같이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좀 안전하게 매수를 하셔서 기관이나 외인이 살 때 따라 사면 물릴 가능성이 커요. 분명히 언제 던질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않은 종목으로 매집 가능한 종목을 분할 매집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 부근을 깨지 않는다면 13,000원 부근에서 13,000원과 13,500원 사이에서는 매집이 가능하다 보고 있고 제 목표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120선까지 가기엔 단박에 좀 힘들 걸로 보이고 14,000원 선에서는 한 번 정도 되돌림 반등 좀 보여주고 그때는 그 다음에 이제 16,000원을 목표가 설정해 드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2,4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저점이었네요. 일단 1차 목표가가 16,000원이 아니라 일단 ICD는 14,000원에 한번 접었다 갈 수 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호선 대리님이 앞서 5개를 5선을 잡아주셨는데 그렇죠? 4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그리고 수급도 좋은 차트도 좋은 뭐 다 좋은 그 5개 중에서 하나만 좀 제가 오늘 좀 주력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화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한국카본은 모두 혹시 다 알고 계실 텐데 화인텍은 처음 들어보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같은 이제 LNG 보냉업체 회사이고요. 국내에서 일단 2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군데의 차트는 굉장히 이제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010년 12월부터 수주를 다시 재개하기 시작했는데요. 10월 10일에 그 LNG 부유식 선을 일단은 여기 보낸 게 업체 최초로 일단 그 화인텍이 이제 수주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카본이랑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예시가 될 것 같고요. 업황호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일단 3분기 매출액 예상이 한 지난 분기보다 40%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정도가 72억 정도 나오는데 이것도 전 분기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4분기에도 이것보다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예상 그 PER을 저희가 조금 많이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예상 PER이 7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국카본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국카본의 예상 PER은 9배가 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2008년도에 이 회사가 키코 때문에 조금 환율 하락을 막지 못해가지고 큰 손실이 났었는데 이제는 제가 전화해본 결과 그 예전과 다른 그 환율 방어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떻게 보면은 할인 요소를 좀 해소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원래 이제 짝꿍이신 패널분인 전재호 과장님께서 자꾸 탐방을 나가시니까 우리 이호선 대리님도 전화기를 이제 드디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화인텍 그럼 차트를 한번 보죠. 차트 민주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일단은 먼저 자료를 넘겼었는데 굉장히 오후 들어서 시세가 크게 나면서 사실은 7% 정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해도 일단은 제가 7,500원 선에서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1차 목표가는 그러니까 즉 다음 주까지는 한 7,800원에서 7,900원까지 여러 개 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목표가를 저걸 다시 한번 산정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1차 목표가가 7,800원이긴 하지만 2차 목표가가 8,5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할 때 손절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데 손절은 어제 전날 가격의 밑바닥인 6,700원에서 6,800원으로 잡아주신다면은 큰 무리 없이 매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수급 상황을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수급의 외인과 기관이 집중 매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오늘 7%, 어제 5% 이상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한 상황에서 오늘 신고가 냈단 말이에요. 네. 내일 시초가에 그냥 겁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50% 정도만 일단은 시장가에 잡으시고 7,500원 선까지 혹시 내려온다면 추가적으로 잡는 전략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7,500원대 정도 약간 더 싸게 잡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 화인텍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급등해서 이런 종목들 사서 수익이 날까요? 제가 약간 의심의 눈길을 보냈잖아요. 나더라고요. 지난주 종목 AS를 이제 받아볼 텐데, 자, 이호선 대리님이 동아제약을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정말 급등한 상황 속에서 갖고 오셨었거든요. 이때 13.92% 장중에 한번 상한가 들어갔을 때 지난주에 얘기하셨는데, 와, 일주일 만에 목표가를 넘었네요. 오늘만 4.6%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제약 전체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매수세는 여전하기 때문에 지금도 단타를 보신다면은 좀 저가에 잡으셔서 5일선 근처에 잡으셔도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사셨던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좀 끌고 갑니까? 오늘 다른 종목을 추천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바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뭐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길게 갖고 가는 것은 다들 비추하시더라고요. 오늘 동아제약 큰 수익 내신 이호선 대리님은요, 오늘 종목으로 화인텍을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함께 출연해 주셨던 박소영 전문가님의 종목은 ICD였는데 종목까지 포함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상 오늘 함께 해주셨던 이호선 대리님 그리고 박소영 전문가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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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장 끝나고 나서요. KB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주와 코리안리 등 보험주 실적 막바지에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금융주 움직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다시 개장을 한다고 해요. 뉴욕 증시 흐름도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장 내일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